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화웨이, FS 커뮤니티, 또 주니퍼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오늘은 SR-MPLS, 그러니까 세그먼트 라우팅 MPLS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SR-MPLS가 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기존 MPLS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SR-MPLS 기본 개념부터 좀 풀어보죠. 이게 기본적으로 소스 라우팅 모델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택배 보낼 때 최종 목적지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아예 어느 길로 어느 지점을 거쳐가라고 순서대로 그 경로 지침 목록, SID 목록이라고 하죠. 그걸 딱 정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 라우터마다 다음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MPLS, 특히 뭐 LDP나 RSVP-TE 같은 프로토콜들은 확실히 좀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LDP는 아시다시피 최단 경로만 고집하니까 트래픽 분산 같은 게 좀 어렵고 트래픽 엔지니어링 지원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RSVP-TE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되는데 모든 경로마다 그 상태 정도, 스테이트를 다 유지해야 하니까요. 네트워크가 커지면 관리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아, 상태 관리요? 네, 설정 변경이라도 한번 하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고요. 로드 밸런싱 지원도 좀 제한적이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 복잡성 때문에 운영 비용이나 장애 가능성도 높았겠네요. 그래서 이제 SR-MPLS가 대안으로 딱 나온 거군요. 들어보니까 제어 방식이 훨씬 단순해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SR-MPLS는 그 LDP나 RSVP-TE 같은 별도 프로토콜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에 쓰던 IGP, 그러니까 뭐 OSPF나 ISIS 같은 거나 BGP의 기능을 좀 확장해서 쓰거나 아니면 컨트롤러 통해서 중앙에서 세그먼트 정보, 그러니까 레이블이죠. 그걸 분배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 라우터들은 전체 경로 상태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온 패킷에 맨 위에 있는 SID, 레이블만 딱 보고 다음 호브로 전달하면 끝이에요. 아, 그 중간 라우터들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각 라우터가 정말 단순해지는 거죠. 이야, 중간 라우터들이 단순해진다는 건 진짜 큰 장점 같은데요. 근데 혹시 제어 기능이 단순해진 만큼 기존의 그 RSVP-TE가 제공했던 세밀한 트래픽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화된 제어 평면에서도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SID, 이 세그먼트 식별자 덕분인데요. 이걸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프리픽스 SID나 노드 SID를 써서 특정 목적지까지 IGP가 계산한 최단 경로로 보내는 방식. 이걸 SR-MPLS-B라고 부르죠. 네, 이건 ECMP 통해서 로드 밸런싱도 자동으로 되고요. 아, 최단 경로 기반? 네네. 다른 하나는 adjacency SID를 쓰는 건데요. 이건 특정 라우터의 특정 인터페이스로 나가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SID예요. 이 adjacency SID로 순서대로 쭉 쌓으면, 그러니까 레이블 스택으로 만들면 출발지에서 전체 경로를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SR-MPLS-TE고요. 아하, adjacency SID를 조합해서 경로를 직접 설계한다? 네, 노드 SID랑 섞어서 쓰면 특정 구간은 지정된 경로로 가고 나머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그런 유연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스트릭 패스, 루스 패스 다 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게 제어가 가능하네요. 근데 모든 경로를 그렇게 수동으로 에제전시 사이드로 다 지정하려면 설정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진 않을까요? 실제 운영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죠? 물론 모든 경로를 다 에제전시 사이드로만 짜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컨트롤러, 그러니까 SDN 컨트롤러를 통해서 동적으로 필요한 경로를 계산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 주니퍼 문서에서도 언급됐듯이 컬러 같은 속성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 트래픽은 특정 정책을 따르는 SRT 경로로 자동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죠. 아, 컨트롤러랑 연동해서? 네. 물론 정적 설정도 가능하지만
이런 동적 관리가 SRMPLS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컨트롤러를 통한 자동화와 결합게 이 SRMPLS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네요. 결국 정리하면 출발점에서 경로를 프로그래밍하고 중간 노드들은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니까 전체 네트워크 운영이 훨씬 쉬워지고 또 SDN 환경으로 가기에도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제 SRMPLS도 결국 MPLS 레이블 스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는 있어요. 레이블 개수라든지 캡슐화 방식의 제약 때문에 앞으로 더 복잡해질 서비스들, 예를 들어 오지 네트워크 슬라이싱처럼 아주 세분화된 요구사항을 모두 담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아, 그 레이블 공간의 한계.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혹시 그 SRv6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SRv6는 MPLS 레이블 대신에 훨씬 큰 공간을 가진 IPv6 주소를 세그먼트 식별자로 사용하고요. SRH, 즉 세그먼트 라우팅 헤더라는 확장 헤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SRMPLS의 장점인 소스 라우팅과 단순화된 제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IPv6 기반 위에서 훨씬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미래의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네, 오늘 SR-MPLS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니 기존 MPLS의 그 복잡성을 확 줄이면서도 경로 제어의 유연성은 오히려 높인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 지식 확장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AI 기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초저 지원 통신처럼 애플리케이션마다 요구하는 네트워크 품질이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이런 시대에 SRMPLS나 아니면 더 나아가 SRv6가 제공하는 이런 네트워크 경로 프로그래밍 능력, 이게 단순히 효율적인 전달을 넘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맞춤형 고속도로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